인천 서구의 한 작은 마을. 이곳은 오래전부터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 작은 마을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주민들이 거리낌 없이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갈등을 해결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가는 더욱더 살기 좋은 마을. 상생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주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냄새가 물씬 풍기고 주민들의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따뜻한 마을을 꿈꾸는 이곳의 이름은 상생마을입니다. 여기 그전에는 그 집이 포도밭에 딱 한 채 포도밭 관련한 집 초가집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집이 한 몇 채 있었고 빌라가 들어섰고 거의 뭐 집이 없었고, 이 밑에는 그냥 논밭이었어요. 포도밭 밑으로는 다 논밭이었고. 아침에 문 열면 아카시아 꽃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향기로웠어요. 동네가. 눈을 뜨면 진달래꽃, 아카시아꽃, 벚꽃이 만발해갖고 봄에는 진짜 이 동네가 이런 동네도 있었구나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변했죠. 동네가 많이. 이 마을은 예전부터 무슨 우리가 한 40호 있을 때부터 가구수로 40가구 있을 때부터 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몇만 가구가 되는지 몇십만 가구가 되는지 모르겠죠.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는 뭐 산이고 농업이고, 이제 여기 SK 들어와 있는데 거기 가면 바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통 바다에 가서 게 같은 거 잡아다 팔고, 농업 이제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조금씩 짓고, 나무는 여기가 다 산이었기 때문에 산에다 나무 해떼고 그렇게 이렇게 살았지 여태껏.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신현동은 옛날부터 있었던 동네니까 그 동네를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차차 발전하기 시작했고, 경인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율도로가 이렇게 주민들이 나도 그렇지만 뭐 70대들 보고 여기 노인네가 많아요. 여기 우리 그 재생마을에 4,132명인가 5명인가 되는데, 그러니까 65세 노인 인구가 7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젊은 사람이 들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 살면서 한 4, 5년 동안 애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도.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약간 황량했죠. 뭐 이렇게 이미지가 아주 좋은 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도 거의 없었고, 동네도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런 말은 그래서 약간 좀 낙후돼 있다는 느낌? 9월동보다는 좀 낙후돼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요. 지금 이 주차나 안으로 인해가지고 싸움도 많고, 우리 집 같은 데도 한 7시만 되면 그게 차 댈 자리가 없어요. 동네 전체가 주차장이에요. 뒷골목은. 여기 근데 대신 SK가 그때 공사를 하면서, 확장 공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되게 인부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앞쪽 이런 데는 이렇게 인부들이 많이 다니셔서 그런 건 좀 활기가 있었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공사가 2년인가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좀 이제 황량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쪽이. 네. 성남동은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초가집이 있고 우물을 길러먹는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큰 도로가 뚫린 자리에는 야트막한 야산이 있었는데 그 아래 오막살이 집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마을 지천에 진달래, 아카시아, 벚꽃이 만발해 꽃잔치가 열리고, 아침에 문을 열면 지저귀는 새들과 코를 자극하는 향긋한 아카시아 꽃 냄새에 그야말로 행복했던 시절. 마을 원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율도는 섬 모양이 밤톨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실제로도 밤나무가 많은 동네였습니다. 마을이 변하기 시작한 건 마을에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그맣던 정유 공장이 몸집을 키우면서부터입니다. 경인에너지가 68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71년도, 70년도 요때 이제 공사가 준공되면서 인수인계 단계 들어가고, 그러면서 근 20년 동안은
그 경인에너지가 그대로 이끌어 오다가 IMF가 터지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경인에너지라는 이름을 현대정유로 바뀌었어요. 현대정유가 인수를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그러다가 현대건설에서도 또 이제 그 경영에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에는 뭐 중국으로 넘어가느니 이렇게 하더니 SK가 이제 인수하게 됐죠. 그래서 SK 그때 이제 인수하면서 SK 정유라고 이름을 썼었어요. SK 정유라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차차차차 뭐 화학 공장이 이렇게 들어서고 또 경인에너지의 일부였던 발전소 부분이 포스코 에너지로 넘어가고 정유 부분만 SK에서 인수를 해서 차차차차 그것이 이제 화학 공장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 버린 거죠. 아, 그때는 이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없는 집들은 그냥 다 일들 다 다녀야 되니까 그쪽에서 일을 보러서 많이 생계 유지를 했죠. 발전소 질 때는. 그러나서 이제 그게 들어서니까 정유 공장이라 위험하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기피하는 거죠. 이 마을을 기피했다고. 그 지금 또 저 화학 공장이 또 들어와 갖고 더 사람들이 떠나는 거지. 이 마을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SK가 들어오면서 정유공장으로 계속 이끌어 오다가 SK 정유에서 화학 공장을 설치를 하면서 증설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화학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 매연이라든가 냄새 이런 것이 날라온다는 거죠. 동네로 이제 그 바람이 불면은.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못 살겠다. 뭐 화학 공장 나가라. 뭐 이렇게까지 이제 그 비화가 되면서 시위가 이루어졌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육공장 조그만 공장인 줄 알았고 사람들이 많이 벼랑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아니 이거 우리는 전혀 몰랐던 주민 뭐 공청회를 한 건지도 몰랐고 관에서 다 허가를 내준 다음에 우리는 건물이 올라가면서 담 위에서 굴뚝이 나오면서부터 알았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너무 늦게 알아서 이미 벌써 손쓸 수가 없었고요. 저기가 그 일반 건물 짓듯이 올라오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조립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는 어떤 한 구간을 일종의 부품이 되면 그거를 갖고 오면 밤 12시에 굉장히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의해서 새벽 2시까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조립이 되는 형태의 공장 증설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 에너지 공장이 굴뚝이 서면서 불이 펑펑 나오고 그냥 불꽃이 피는데 동네가 너무 무섭고 그래서 막 주민들이 막 시위를 시작했죠. 그때 3년을 겨울을 이 바닥에서 났어요. 예. 그 하루에 4시간을 오전 2시, 오후 2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3년을 아예 이 길에서 살았어. 그래서 이뤄낸 성과야 이게. 저 놈의 사람이 여기 다 모여서 뭐 영태 뭐 할 때는 뭐 깐적히 치고 막 난리 났지 뭐. 많을 때는 몇천 명, 적을 때는 몇백 명이 하루에 또 몇 번씩 시청 앞, 그다음에 SK 본사, 서울역 역 앞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데모를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SK에서 이제 주민들 간에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서 서로가 싸우지 말고 상생해서 잘 이렇게 지역을 발전시키라는 의미에서 SK에서 장학 사업도 했고 지금 북화 커뮤니티 센터 하는 그 땅 부지도 한 70% 정도의 기증을 했고 그래서 지금 북화 커뮤니티 센터가 전국에서 아주 가장 좋은 그 건물로 이렇게 준공을 했습니다. 이런 그 이름도 그래도 상생마을라고 해서 이런 전국에서 최초로 기업과 주민 간의 리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5년여 동안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수년간의 갈등은 기업과 주민이 소통하기 시작하자 매듭이 풀리듯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26일 SK 인천석유화학은 주민협의회 대표와의 만남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하고 완충 녹지공원을 기부 체납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주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이 함께 더욱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고 우리는 이것을 상생이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을을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지켜온 주민과 공동체가 있었기에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상생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 가능한 마을로 나아가는 4년간의 여정을 통해 주민과 마을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분들이 나가서 시위도 하고 서구청까지 가서 시위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계속 싸울 수만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그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SK에서는 주민들과 최대한 함께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 건물에 있는 그 부지를 이제 SK에서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32차례의 이제 공청회 역시 SK가 참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 그리고 SK 그리고 서구청이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2017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을 승인을 했고요. 2018년도부터 18, 19, 20, 21년 이렇게 총 4년의 사업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현장 지원 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 행정과 지역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현장에서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생마을 도시재생 사업은 2017년도에 주거 지원용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상생마을의 도시재생 사업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주거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나뉩니다.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의 경우는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도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마을 공방 그리고 상생 마을 내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 지원 사업의 경우는 지역의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집수리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과 상생마을 발전소라고 하는 그러한 재생사업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도시 재생 사업이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위주로 하였다고 한다면 지역 역량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과 아이랑 문화랑 일자리 배움 학교 같은 강화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상생 마을 발전소의 경우는 실버케어, 마을 집수리단, 환경 개선 활동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해서 향후에 자생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방 사업은 지역의 소규모 그 건축을 활용을 해서 지역의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노후화된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지역의 청년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술 문화 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사업의 경우는 지역의 그 마을 마당 또는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공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상생마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도심들이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대규모로 확보를 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어떤 생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은 이러한 물리적인 공간과 사회경제 조직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연대해가며 발전시켜 나갈 때 지속 가능한 상생마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마을의 성공적인 뉴딜 사업을 위해 행정과 주민 사이 원활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을 경쟁력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단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이끌었습니다. SK 인천석유화학 인근 10만 제곱미터 구역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생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사업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지난해 12월 준공됐습니다. 마을 내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한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상층으로 조성된 성남 원축녹지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관통하고 녹지와 골목길이 결속하여 야외 공간을 형성한 녹지 공간으로 공해나 재해 우려가 큰 생활 지역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 스마트 에코시티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대기오염 정화와 먼지 흡착 등 완충녹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도시 바람길 숲과 이어져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릴 뿐 아니라 주민의 생활 가까이에 있는 여가 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골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더 이제 복잡하게 생겼는데 커뮤니티 센터를 지으면서 아마 지하에 주차장이 100면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주차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굳이 우리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로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잘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건물 역시 주민들이 거리감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그런 건물들이 되고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오가는 마을 골목길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뀌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던 좁은 이면도로는 마을 특색을 반영한 테마길로 조성하여 안전하고 깔끔해진 골목길을 따라 마을의 보석 같은 공간을 찾게 됩니다. 마을 내 어두운 골목길은 어둠을 환히 밝히는 주민안전보호길로 디자인해 더는 무섭지 않게 느껴집니다. 미끄럼 방지길이 생기고 학교 앞 등굣길은 반짝반짝 별이 가득 빛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자 재능 나눔을 위한 창작소 마을공방 1호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당초 기존 건물 형태를 그대로 살려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기존 건물을 허물고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상생마을의 시그니처 모양을 살린 건물은 기존 마을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려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최근 공방 1호 1층에는 일자리 창출과와 연계한 청년 입주자 공모에서 선정된 로스터리 업체가 문을 열고 향긋한 커피 향을 풍기고 있습니다. 공방 1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정원을 품은 마당이 예쁜 공방 2호가 올해 준공을 위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마을 공방은 청년이 경제 활동을 하며 꿈을 실현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유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도시재생서의 지원, 개인에 대한 노력, 지역 주민도 좀 더 색안경을 안 끼고 보시는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충분히 매력 있는 지역이고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가령 다른 지역처럼의 도시재생이 아닌 이 지역의 특수성과 젊은 사람들이 합쳐져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단순히 젊은 사람을 위한 그리고 이 지역사회라는 게 젊은 사람을 위한 것만은 아니니까요. 저는
도시재생센터가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서포트 조직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포트 조직은 안 보입니다. 실제 하는 행위가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 분들이 하지 않음으로써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포팅을 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가치입니다. 이 지역이 계속 발전하려면 젊은 사람의 에너지,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점령군이 아니고 이 지역사회 같이 조화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대한 이득이 서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그 어떤 유행이 가고 유행이 멋있는 지역이 아닌 조화로워서 꾸준히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인천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주택의 외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담장, 대문, 지붕, 외벽을 고치는 집수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무너지거나 위태롭던 담장을 단단하게 다시 쌓아 올려 마을의 변화를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우리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이해를 위해 초보자를 위한 기초반과 기존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주민을 대상으로 심화반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선진 사례를 직접 견학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고민한 끝에 상생스쿨을 기획하고 식물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가드닝반, 주민 공모사업 수행을 위한 문화기획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글쓰기반, 영상 제작을 위한 크리에이터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상생마을에 특화된 도시재생대학 기본 과정을 통해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켰으며 지역 주민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민 참여적 재생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온라인 도시재생 교육을 운영하여 주민의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마을 주민들은 어엿한 마을 활동가로 성장하였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더욱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아이들을 공동체가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기획된 아이랑 문화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 내 신석 도서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을 주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 이야기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마을 공동체가 하나 되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양분 가득한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의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생마을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실버케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게 진행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은 세대 간의 정보 격차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보다 친숙하게 사용하고 사회적 소통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버 세대의 적절한 여가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 동아구연 지도사 교육을 진행한 결과 어르신들은 배움을 통한 즐거움과 늦은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손유희, 동아구연, 책놀이, 교구 제작 기법 등을 익히고 연습하여 어린이 수업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육을 모두 수료한 수강생들은 재능기부 활동으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상생마을을 통해서
배우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다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우면서도 너무 좋았던 거, 기억, 뭐 손유이 같은 거라든가 뭐 만들기 같은 거라든가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생마을에서 너무 좋은 사업을 펼친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딱히 배우는 사람들만 딱 배우니까 그런 점만 피하고 널리 홍보가 돼가지고 여러 사람도 같이 배웠으면 너무 알차고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라는 점은 딱히 없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알찬 수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생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 요 동네가 좀 더 다 알고 다양한 사업에들 같이 동참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위해 마련한 일자리 배움 학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네이버 밴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소규모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비대면 나탄 클래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나탄 공예 창업 프로그램과 마을을 치료하는 원예 지도사,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예비 창업 학교와 스마트 스토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교육 수료자들의 전문가 자격증 취득이라는 좋은 성과가 이어져 창업을 위한 과정에 성큼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향후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마을 공방 1, 2호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과 취업 관련 교육 지원으로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라탄이 뭐 하는 건지는 몰랐어요. 춤추는 건 줄 알았어요. 정말로 댄스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라탄이라는 게 붙어 있어서 그 상생센터 그 사무실을 가서 보니까 그게 이게 바구니 엮는 거 옛날에 저희 시어머니가 노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던 그런 바구니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돼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똥손이거든요. 잘 못해요. 못하는데 자꾸만 하다 보니까 그 바구니 그 살 하나하나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한 번도 정말 그 영상 놓치지 않고 줌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공짜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최우선으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보다 이제 더 이렇게 수업의 질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이런 상생마을에서 하는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지만 앞으로는 취미생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동네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커피 바리스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면 주민들한테 정말 삶의 오히려 이제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뭐 창업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정말 내년부터는 기대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더 많은 수업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집수리단은 집수리 기본교육을 통해 노후화된 주택을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정비하는 기술을 배우는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주민들은 집수리에 대한 개념과 실습을 통해 공구별 명칭과 사용법을 배우고 습득한 실력을 실습 과정을 통해 발휘하였습니다. 집수리 기본 교육을 수료한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열의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도장기능 교육 심화 과정을 진행했으며 교육 결과는 상생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른 주민들과 공유하였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인테리어 필름 시공은 수강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집수리 교육이 끝난 뒤에도 끊임없는 연습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전문가 과정 시험에 응시하는 등 더 내실 있는 마을 집수리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를 공유하고 일상 속 친환경 실천 방법을 습득하여 실천하고자 환경 개선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생 크리스마스 행사를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와 마을의 환경 문제, 더 나아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습으로 제로 웨이스트 참여를 유도하고 일회용품은 편리하지만 해로움을 동시에 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환경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정리수납협회를 통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한 신박한 정리를 통해 정리, 수납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주민 공모 사업은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음 345팀은 상생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라탄공예 창업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관련 기술을 배우면서 형성된 공동체로 우리 동네 시그니처 라탄 문패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천 서구 외국인 사회복지센터는 다문화인들의 인식 개선과 지역 주민의 협업을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남동 범주민대책위원회는 갈등의 접점을 중심으로 마을의 흔적 찾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범대위 회원과 범대위 카페에 수록된 상황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고 전문가와의 토의 끝에 기본 디자인과 응용 디자인을 결과물로 내는 작업을 통해 꿈꾸는 사람들의 삶의 터라는 의미를 담은 꿈터 CI와 BI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굿즈로 명함과 텀블러를 제작하였습니다. 지지고 복고는 주민들의 무관심과 회피로 인해 마을 내의 공동체 인식과 즐길거리 부재라는 마을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으로 상생마을 꿈터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각종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주민 간의 입체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맥가이버 팀은 집수리 교육을 받으면서 탄생한 팀입니다. 집수리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방수 교육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배운 지식을 더욱더 확장해 다른 주민들과 함께 방수 교육을 받으며 스스로 노후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마을의 어려운 이웃집을 고쳐주는 활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방수 교육을 받으면서 기초적인 문제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그 지식을 우리 주민이 같이 배우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 주민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 앞으로도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열려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은 분들한테 열렸으면 좋겠고, 단순히 사업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는, 좀 항구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상생마을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앞으로 그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떤 역량을 가질 수 있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아주 반길만 하고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더 규모가 커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 자생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하여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체계적인 주민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든든한 정보 나눔터이자 지식 창구인 신석도서관은 주민이 동화책을 만들고 글을 쓰는 창작문화 특화 도서관입니다. 주민들은 도서 기증과 재능기부 자원 활동으로 도서관과 함께 상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을을 지켜온 지역문화재인 조서강묘는 조선 초기의 문신 경은조서광의 묘로 조선 개국공신 조반의 아들로 여러 관직을 거쳐 세종 25년에 이조판서에 이른 인물입니다.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조선의 문신 조서강묘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호에 지정되어 이곳 상생마을에 깊이 있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깨끗해졌죠, 그죠? 깨끗해지고 정돈이 조금 됐죠. 정돈이 되고 색채가 약간 있는 마을로 변했지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뭐 굳이 어디 벽화 마을이다 무슨 마을이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딱 들어갔을 때 정갈한 마을의 느낌?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처음에는 좀 여기 마을이 조금 지저분하기도 하고 주차 공간도 굉장히 협소해서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까지 계시는 선생님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뭐 청소도 해주시고 또 하시면서 동네도 많이 깨끗해지고 또 이게 여기 뭐 상생마을 된다고 하면서 이제 주변 뭐 도색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오래된 문 같은 거 다시 또 새롭게 달다 보니까 그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느껴지면서 조금 깔끔해지고 조금 살기 좋은 그런 마을로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또 여기 지금 커뮤니티 건립하고 있어서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덕분나무 친구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이용을 하면서 더 이렇게 문화적인 그런 생활을 좀 접하고 더 이렇게 좋은 마을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많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동네가 변하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좀 활기도 있어졌고 뭐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건물도 좀 여러 개 생겼고 또 도로 같은 것도 포장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좋아졌고 뭐 공방 같은 것도 만드시고 주위 생활을 이렇게 좀 뭐 주차장도 만드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좀 변화가 조금씩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또 젊은 층도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고 도시 경관도 좀 깨끗해지고 여러분 또 이렇게 보면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복지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예전보다 한 단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생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억이 국토부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마을 단장도 했고 도로에도 페인트색 칠했고 대문 갈아줬고 동네가 활성화됐고 사람 사는 동네 같아요. 여기서 뭐 한 30년 살았는데요. 그 전에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고 지금 상생마을이 들어오면서 어른들이 많이 쉴 수 있는 공방이나 뭐 쉼터 같은 게 많이 들어온다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한 건 환영이에요.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주차난 때문에 많이들 힘들었는데 주차장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일단은 제 주위에 공원이 많이 들어선다는 것 또한 그거는 진짜 많이 환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마을이 공방도 생기고요. 주차장도 지금 입지 조건을 지금 구해서 지금 현재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그 주민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이 체육 시설 이런 여건이 좀 더 다양화됐으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상생마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지금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뭐 에너지 쪽에서도 이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뭐 좀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지금 좋은 마을이 돼가려고 그래서 네, 눈에 띄는 게 많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쓰레기도 많이 보였고요. 좀 동네 자체가 조금 이제 어두컴컴해서 조금 이렇게 좀 무섭다라고 할까? 좀 그런 느낌도 들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쓰레기도 많이 치워주시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마을 자체도 많이 좀 깨끗해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또 많이 좀 환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도 좀 이 도로 같은 것도 좀 요즘 깔끔하게 또 포장도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좀 많이 눈에 띄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도로나 이런 데 주변 환경이 되게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한 1, 2년 사이에.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항상 똑같았는데 되게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주변이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사사하게 참여하게 되면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되게 좋아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상생마을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응답하라 1988 진짜 80년대 그때는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어르신들 보면 인사하고 뭐 집에 와서
뭐 집에 부모님 안 계시면은 우리 집에 와 있어라라는 그런 정이 있었거든요. 여기 동네는 솔직히 그런 정이 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 동네는 그냥 응답하라 1988이다 이런. 상생마을은 말씀 그대로 서로 같이 살자는 거죠. 돕고 살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생이라는 게 앞으로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시나 또 이렇게 구청에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앞으로 이 동네는 좋아질 겁니다. 저에겐 희망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접할 수 없던 것들을 접하면서 새로운 또 꿈이나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양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보요? 네. 왜 그렇죠? 상생이라는 말 그대로 서로 잘 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 주민들이나 기업 모든 분들께서 서로 한 발짝씩 양보를 하면은 서로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더 살기 좋은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상생마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상생마을 화이팅! 화이팅! 상생마을 화이팅! 성남 일동 화이팅! 상생마을 화이팅! 상생마을 화이팅! 끝이 아닌 시작.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여 우리가 꿈꾸는 마을을 만들어갑니다. 함께 있기에 더욱 행복한 상생마을 이야기였습니다.